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2월 9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흐름을 보시면 어제의 흐름을 다 만회할 정도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약 2%의 상승이 나왔고 2755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2% 상승했다는 말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4%, 5%, 많은 것은 5% 이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약 0.7% 상승이 나오면서 913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 약 3%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또 신고가를 갱신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약 4.8%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12만 500원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특히 아모레퍼시픽, 오늘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21만 7천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이 종목은 2차전지 소부장 기업인데 오늘 무려 16%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돌파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이 강했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을 견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죠. 그런데 코스피보다는 큰 물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폭 상승에 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지만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의 양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업황이 기대되는 산업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여러 섹터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내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했다는 말은 어제처럼 흔들리는 구간이 나와도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흔들리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은 업황과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오늘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0만원을 돌파했고 거래량도 90만 주 가까이 나왔죠. 확실히 최근 한 달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 셀트리온 제약, 호텔신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2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또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제가 화장품하고 면세점은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SK하이닉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까 조금 전에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카카오, 퀀타매트릭스,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여기 퀀타매트릭스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또 특이한 점이 어제 큰 하락이 있어서인지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죠. 자, 오늘은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던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JP모간에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내년에 32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지금 3200포인트라는 이 수치, 국내 증권사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증권사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200포인트 제시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가 다들 알고 있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그리고
경기 회복. 이 부분을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두 번째 이유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장산업들을 중심으로 신규 IPO 기업들이 여러 대기 중이라는 점도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기대가 되는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죠. 대표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를 넘어설 수 있는 크래프톤, 그리고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분의 LG에너지솔루션, 또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이렇게 기대가 되는 많은 기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대안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시고요. 정말로 3200포인트를 간다, 이렇게 믿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정말로 JP보관에서 제시했던 의견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입을 해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주, 특히 포스코 케미칼,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잠깐 차트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간이 장 종료 약 40분 전인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약 15%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이에요. 그리고 LG화학발 매출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LG화학발 매출이 높은 기업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 LNF,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3개의 기업이 LG화학발 매출이 높은 2차전지 소부장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GM사하고 LG에너지솔루션, 즉 배터리 사업 부분이죠. 합작사의 배터리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규모는 최대 5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오늘 2차전지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다면 반드시 포스코 케미칼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모화학,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코스모화학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지난 8월 초 고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주가였는데 단 하루 만에 상한가로 전고점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원료인 코발트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GM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사의 양극재 공급 소식으로 인해서 코스모화학도 덩달아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 기업의 주가 흐름도 오늘 상당히 좋죠. 지금 17%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화학의 지분 약 29%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이어지는 파생적인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배터리 양극재 공급, 이어서 코스모 화학, 또 이어서 코스모 신소재까지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종목을 투자하자, 이런 의견보다는 종목을 선정할 때 조금은 확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료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이슈로 상승한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다음날 또 갈 수 있지만 저는 급등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긴 하되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날 절대 진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이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될 구간인지 생각에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한 일주일 전에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건데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또 이 원칙에 대해서 아래 이렇게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바닥에 사서 오래 가져간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잘 기억해서 한번 시행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분께서 지금 이 댓글을 보시고 계시다면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아무튼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생각이 확고하죠. 좋은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서 오래 가져간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좋은 종목과 오래 가져간다. 이 두 가지에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좋은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서 오래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매수한다. 어느 시점에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 비전이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온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조금은 사람들이 멀리하지만 향후 6개월, 1년 뒤에는 다시 성장이 가능한 기업, 이런 기업들을 미리 발굴해서 저점에서 매수한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한번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4월달, 5월달 이때도 많이 다뤘었는데 그 당시에 떠오르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루해서 다른 종목 한다.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은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굉장히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았고 카카오나 네이버를 매수했다면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비교적 관심이 없던 구간.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다면 올 연말이 될수록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미리 저점에서 매수해서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 보시면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바닥에 사서 오래 가져간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핫한 종목, 지금 빠르게 치고 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루하고 조금은 쉬어가지만 항상 6개월, 1년 뒤에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삼성전자 수익률이 50%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도 많은 종목이 눈에 보이거든요.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조금은 시간을 부여하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현재 이 종목도 4%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은 8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연말에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반드시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되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서 댓글을 남겨주셨던 이런 분의 의견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항상 이해를 해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가 있죠. 첫 번째로 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고 어제 당일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관련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쉬어갔던 하루였던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행, 면세점, 항공, 화장품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점은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죠. 올 12월부터 무착륙 관광비행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특정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이 패키지 상품, 이 상품에 대해서 12일부터 시작이 되고 또 면세 쇼핑이 가능하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면세점 관련주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들 여행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면세, 화장품, 항공 그리고 몇몇 업종들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늘 생각해 보시면서 항상 오늘 빠르게 달리고 내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무기를 활용해서 미리 선침해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